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적절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저림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허리 통증은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 무리를 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이 과연 질환 때문인지 무리해서 생긴 것인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원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캠핑을 떠나죠.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캠핑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자, 이 캠핑이 허리 건강에는 나쁠 수 있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캠핑의 맛에 푹 빠진 결혼 12년 차 부부. 이번 주말도 가까운 근교에 캠핑을 나왔는데 그런데 어젯밤 잠을 잘못 잔 탓일까? 일어나자마자 통증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기도 힘든데 캠핑 후 생긴 허리 통증, 이유가 뭘까? 요즘은 또 캠핑이 새로운 낭만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취미로 갖고 계신데, 원장님은 취미 활동 혹시 캠핑? 저는 애들이 셋인데요. 네.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캠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캠핑을 별로 선호하지 바쁘시죠?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캠핑이 허리에는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줍니다. 사실 소위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라 그러죠. 방바닥 문화. 그렇죠. 그래서 척추 질환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그냥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땅바닥에 앉는 건데요. 캠핑 가서 텐트 치면 물론 이제 야외에 간이 의자는 있지만 네.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면 간이 의자에 앉기보다는 주로 이제 땅바닥에 앉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텐트나 이런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있고 운전하고 오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시지만 사실 쪼그려 앉게 되는 경향도 있고 네. 제일 안 좋은 게 이 땅바닥에 앉는 문화, 즉 아.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 그렇죠. 그래서 이 좌식을 해야 되는데 이 서양식 의자나 입체적으로 앉아야 되는데 땅바닥에 그냥 쪼그려 앉는 그런 그 행태가 많기 때문에 캠핑하는 것이 과연 척추 질환 환자한테 좋지 않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어떤 습관이나 동작 같은 데 있어서는 분명히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통증이 질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많은 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인구의 약 90% 이상이 극심한 허리 통증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가만히 한 2, 3일 안정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허리 삔다든지 근육이 약간 놀라는 거, 소위 이제 담에 걸렸다. 네. 담에 걸린 거랑 소위 또 말씀드리는 디스크 질환이 내가 디스크 걸렸어, 협착증 생겼어, 이런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순 근육통은 며칠 만에 사그라들고요. 좀 안정하시고 타이레놀 정도 드시면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절대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네. 허리만 잠깐 아프다가 많은데 이게 한 1, 2주 지나면서 슬금슬금 다리나 엉덩이 쪽으로 내려온다? 이거는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2, 3주 정도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나 어떤 이런 척추 전문 의들을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척추관 협착증이야 이런 얘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잘 보세요. 협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얘기하는데
그 통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음. 디스크나 또는 여러 가지 관절이나 인대나 또는 뭐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막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신경 통로가 막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 혈관이 막혀도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렇죠. 심근 이렇게 뭐 심장 질환이 뇌졸중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뇌졸중, 뇌혈관이 네. 목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혈관의 문제고 우리 몸에는 목에서 팔로 또는 등에서 또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있는데 신경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혈관은 딱 막히면 금방 이제 뭐 이렇게 출혈이나 중풍 증상이 생기지만 협착증은 천천히 막히거든요. 아. 그래서 대개는 팍 막히기보다는 천천히 막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시하게 되죠. 음.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천천히 신경이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이 척추 질환의 디스크 질환이나 뭐 허리 삔거나 모든 질환이 다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이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야말로 정말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중장년층 단골 허리 질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허리 질환, 척추관 협착증, MRI 사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MRI를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MRI 판독 제가 외래에서 배우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별로 낯설지 않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네. 왼쪽이 정상 MRI고 오른쪽이 협착증 MRI인데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정상 MRI를 보는 방법은 여기 이제 MRI라는 게 자기 공명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두 가지인데 이렇게 물이 하얗게 보이는 사진을 T2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여기 좀 보기 편해서 제가 MRI를 가지고 나왔어요. 꼭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네모난 뼈가 5번 뼈고요. 4, 3, 2, 1. 대나무처럼 보이죠? 네. 이 대나무 마디마디에 하얗게 보이는 마디가 디스크예요. 네. 그래서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화이트 디스크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신경 다발이고 요 하얀 거는 뇌 척수액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차 있는 신경 통로에 신경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배꼽이고요. 네. 그래서 사람은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5번, 4번 숫자를 써놨죠? 네. 근데 다른 마디는 다 디스크가 괜찮은데 하얗죠? 네. 여기 어떻죠? 까맣고 터져 있나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와 있죠. 네. 4번, 5번과 5번 아래 여기는 디스크가 까매요. 여기는 네. 하얀데, 그죠? 그렇죠. 화이트 디스크가 정상 디스크인데요. 이렇게 블랙 디스크가 되면서 특히 4, 5, 4번, 5번은 이 신경 뒤쪽으로 이렇게 까맣게 싹 밀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로 시작을 해서 이분은 완전히 협착증까지 와 있는 협착증 MRI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신경이 통해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심하게 당기고 저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MRI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바로 이거예요. 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정상 마이엘로 MRI, 한국말로는 정상 신경줄기 MRI. 이렇게 물이 잘 내려가죠. 네. 아까 그 영상처럼. 그런데 협착증 MRI는 협착증 신경줄기 MRI, 협착증 마이엘로 MRI는 여기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끊겨 있어요. 예, 물길이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이 절단된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물이 구멍이 어떻게 꽉 막혀버리니까 이 신경 뇌 척수액의 흐름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이엘로그램을 하려면 실제로 약물을 바늘을 깊이 찔러 넣어서 신경막에다가 물감을 뿌려서 굉장히 좀 침습적이고 위험하게 이런 검사를 막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 마이엘로그램을 이 주사기로 이렇게 맞지 않고 허리에다 맞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혈관 조영제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셔야지 저희가 신경의 흐름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정확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MRI 그리고 마이엘로 MRI까지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엽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치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척추관 자체가 뭐 좁아지는 거잖아요. 왜 좁아질까요? 서서히 좁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좁아질까요? 사실 우리가 왜 늙죠? 예, 늙어가는 거죠. 사실 어. 척추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주변 조직이 비우가 되고 또 관절이 커지면서 신경 통로가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대개는 퇴행성 변화죠.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노인성 퇴행성 변화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도 몸이 커지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아. 척추 협착증까지 조기에 발생합니다. 네. 30대 협착증 굉장히 많아요. 아. 20대는 조금 디스크 질환 쪽이 많은데 30대, 40대 협착증 질환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형으로 어떻게 막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계속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네. 텐데요. 제가 이제 왼쪽 화면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요추가 있고 그 요추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직으로 써놨죠. 음. 양쪽으로는 양쪽 다리로 노란색 신경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로 노란색 신경이 내려오고 뒤쪽에는 꼬리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가 저렇게 뒤에서 봤을 때 저런 구조물로 돼 있고요. 양쪽에 신경이 노란색으로 내려오는데 요거를 이제 단면도로 제가 이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도를 돌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오.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제가 손으로 누르고 있죠. 네. 저게 바로 척수입니다. 즉 신경 다발의 중심이 되는 다발인데 협착증이 오게 되면 저렇게 앞뒤로 아. 제가 이게 손으로 꼭 뒤에서 누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에서도 누르고 사방을 에워싸면서 저렇게 눌려 있는 것을 척추관 협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저렇게 되면 양쪽으로 내려가는 다리가 막 쑤시고 저리고 보행이 안 되는 협착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다. 네. 퇴행성 변화인데 요즘에는 30대부터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100세 시대인데 참 잘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눌려 있다면 넓혀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눌려 있으면 막혀 있으면 뚫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뚫을 거냐? 어디가 막혔냐? 그리고 어떻게 뚫을 거냐? 어떻게 뚫는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척추 모형을 보실 텐데요. 일단은 꼬리뼈로 올라가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 바로 위에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저렇게 척추 안으로 들어가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카우달 히아투스라 그러는데 척추관 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척추라는 어떤 빌딩의 출입구 같은 후문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이게 1번 루트고요. 두 번째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척추체 간, 추간, 추간공이라는 저렇게 하얗게 4번, 5번에 네. 신경이 내려오는 구멍이 양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마디마디별로 추간공이 양쪽으로 한 마디씩 있습니다. 저렇게 추간공으로 내시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네. 뒤쪽에서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뼈와 뼈 사이, 저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뼈와 뼈를 후궁이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데요. 후궁 간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에워싸여져 있는 협착증을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개라고 했는데 100%는 아닌데요. 세 가지 접근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한 90%에서 95%까지의 협착증은 대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방법, 어디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접근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꼬리뼈에서 들어가느냐, 추간공으로 들어가느냐, 후궁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돌리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산자분의 뒤에 있는 꼬리뼈 위쪽 부분에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국소마취를 통해서 네. 꼬리뼈 접근하는 내시경과 신경 풍선 확장술 기법이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각 마디별로 양쪽 옆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추간공이라는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내시경 시술 방법이 저렇게 분홍색으로 처치되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완전히 에워싸 있는 경우에는 후궁간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척추신경 앞, 뒤, 좌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입체적으로 보니까 또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근데 제가 대본을 보니까 김치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웬 김치 사진을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김치 김치? 사진은 여러분 오늘 김치를 그냥 신경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신경? 아, 네네.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 수준 높은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데 제가 약간 유치한 비교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배추입니다. 배추. 근데 이게 배추요? 이게 네네. 배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게 배추인데 이게 잠깐 이렇게 막혀버렸으면 금방 담은 지 얼마 안 된 겉절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된 겉절이 같은 협착증은 금방 겉절이? 풀어주면 어. 금방 풀립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힌 채로 완전히 그냥 신경이 변성이 돼버리면 겉절이가 아니고 이제 묵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김치 사진. 이게 묵은지고 이게 겉절이죠. 네. 맞나요? 시청자 여러분 맞나요? 제가 맞아요. 이게 묵은지고 겉절이. 묵은지처럼 증상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경이 변성이 와서 소위 신경병적 통증, 즉 신경이 변성까지 와버리면 그 다음에 신경을 물리적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미 변성돼 버린 묵은지처럼 변성돼 버린 신경 증상은 예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담은 지 얼마 안 된 겉절이 증상일 때는 신경 통로를 빨리 효과적으로 풀어버리면 화학적 변성이나 신경의 변성이 오기 전에 풀어버리면 금방 정말 완치에 가깝게 그렇죠.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 사진 더 와닿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 겉절이 배추일 때 빨리 치료를 하셔야 돼요. 협착증은. 그런데 너무 오래 뭉개고 병원에 안 오셔가지고 정말 세워라 내워라 마비까지 오고 감각이 이상하고 시리고 쑤시고 저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네. 이런 증상까지 가면 내 신경 상태가 이렇게 묵은지처럼 노랗게 변성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협착증 환자를 타이밍을 놓쳐서 변성이 된 환자를 보면 저렇게 좀 누렇게 쭈글쭈글해 있어요. 얇아져 있고요. 신경막이 이렇게 팽팽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묵은지와 겉절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척추 질환에서 협착증은 특히 나의 신경이 이렇게 변성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성이 되면 시술이든 아니면 정말로 수술을 하더라도 다리 증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빨리 서둘러서 더 변성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묵은지 상태이냐, 겉절이 상태이냐 잘 파악을 하셔서 일단 묵은지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의 저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 주저 말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아버님이 서면 괜찮은데 앉기만 하면 엉덩이가 아프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요. 또 50대 시청자분은 다리에는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는데 허리 통증은 없다. 왜 그런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40대 시청자분은 서 있거나 걸으면 왼쪽 골반과 다리가 아프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50대 시청자분의 사연 한번 볼까요? 허리 통증은 없대요. 근데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다. 그럼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허리가 이분들을 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 허리가 좀 아팠고 그게 슬금슬금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선생님 허리가 안 아프고요. 네. 다리만 저려요 이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통증이 같이 있을 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이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네.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샤프한 통증처럼 눌리는 그런 뭐 보통 소위 얘기하는 좌골신경통이라 그러는데 네. 영어로는 그 장가지 신경, 그러니까 그 장가지 신경근이 눌리는 신경 통증이 생기면 허리 통증은 좀 덜 느껴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몸엔 신경 통증이 통로가 좁아지는 증상과 허리 자체가 아픈 것이 좀 구별돼 있어요. 네. 따라서 되게 오래된 협착증은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사실은 허리병인지 모르는. 허리가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는 나아서 저는 아마 정맥이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오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아니에요. 아.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은 혈관과 신경 막힌 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요. 허리 통증 없는 협착증 환자가 더 많아요. 오히려 특히 60대 이상의 협착증. 네. 또 뚱뚱하지 않으신 분이죠. 좀 마르시고 보통 체격이신데도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는 안 아파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허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의 기능을 평가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신경이 이렇게 얼마나 잘 막혔는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안 막혔으면 가벼운 주사 치료로 치료가 되고요. 이런 검사를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만약에 신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늘 치료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예의주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누워서 발목을 든다든지 네. 또는 발목이 한쪽이 안 들어진다든지 소변 감각이나 대변 감각, 성기능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오. 걸을 때 약간 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이런 마비 증상이 있으면 간혹 5%에 준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MRI랑 근전도, 이 어르신 50대 이분은 요 MRI와 근전도를 하시면 분명히 수술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어머니 얘기인가 봐요.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핀을 8개 받고 나서 다시 뼈에 골절이 생겨서 인공뼈로 재수술을 한 상태인데 CT, MRI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고요. 진통제를 맞아야 그나마 조금 덜 아프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뭐 안 나타나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드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예. 저도 저런 나사목 고정술도 하고 음. 목 수술도 하는 사람인데 네. 사실 그래서 수술 환자들의 애환을 알아요. 그리고 수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알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서 딱 어디가 진단이 돼서 거기를 딱 치료하면 속이 더 편한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MRI를 찍어도 설명이 안 되는 통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검사 잘해야지. 이렇게 정상의 일반 MRI만 하시면 신경은 뻥 뚫려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뼈를 많이 절제한다든지 나사못이나 또는 그 어떤 그 뼈 골절이 막 돼 있고 막 그러면 이렇게 보는 MRI는 뚫려 보이는데 이렇게 신경줄기를 보이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은 보통 MRI상에서는 흐름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신경이 일종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러 마디를, 나사못을 8개 박았으면 4마디를 이렇게 수술했다는 얘기거든요, 양쪽을. 그렇죠. 그러니까 3마디를 수술하고 또 인공뼈를 넣었으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수술 이후에 생기는 유착, 이렇게 껌처럼 막 본드처럼 늘러붙어 가지고 신경 흐름이 막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 자체, 신경 다발다발을 보는 검사랑 근전도라고 하는 전문의가 직접, 신경과 전문의가 하는 근전도, 신경 흘러가는 검사 같은 걸 하면 딱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유착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나사못을 많이 박으신 분들 진단이 이런 MRI로 안 되면 직접 주사액을 찔러 넣어서 조형 증강을 해서 마일로 MRI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런 마일로 MRI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 어머님 있죠. 네. 어머님 사연은 반드시 이 MRI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근전도를 하셔서 이 3마디, 4마디 중에서 어느 마디에서 내가 신경 다발이 막혀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신경병적 통증이 생겼는지를 찾아야 돼요. 네. 수술 이후에 유착 환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유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엘로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8입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엎어지가지고요. 네. 2년 전에 네. 탁 가다가 엎어지가지고 무릎이 깨지가지고 2달 동안 기부스를 하는데 허리 다친 줄도 몰랐는 기라. 네. 그리 아프고 그래서 음. 소변도 자주 나오고 네. 소변을 하고 나면 괜찮고 소변이 좀 차면 허리가 아프고 오. 그래서 네. 검사를 해볼 때는 통영에서 안 돼. 통영이거든요. 네네. 네. 통영. 통영인데 예. 이달
그 돈도 많이 썼어요. 하다가 창원에 네. 갔더만은 수술하러 가더라고. 허리를요? 예. 허리가 어떻게 돼 있으시대요? 뭐 허리가 별로 안 좋답니다. 뼈가 수술- 작은 뼈가 막 부사졌다 하네. 아이고, 예, 어머님. 언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3월 달에요. 올 3월 달에. 아이고. 어. 그래서 핀을 박는 나사못 고정술을 하자고 하시던가요? 네, 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어머님 78세인데 나사못 고정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앉아 있으면 안 아파. 걸으시면 아프세요? 걸으면 아파. 오그리져가지고. 그러면 어머님 그 허리만 꼬부라지고서 허리만 아프세요? 엉덩이나 허벅지까지 아프세요? 그런 거는 안 아픕니다. 아, 엉덩이나 허벅지가 안 아프세요? 예, 예. 그러면 허리만 꼬부라지세요? 예, 허리하고 이 다리가 조금 왼짝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땡깁니다. 아, 다리가 당기긴 당기시네요. 예, 예. 당기고 네. 조금 저리고. 저림도. 네.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 음. 수술하다 해서 내 수술을 안 하고 아팠거든요. 수술은 한마디 하자고 하시던가요? 4번, 5번? 다 하작하던데요. 어머님,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리 증상이 막 심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지고 아픈 게 제일 큰 문제고, 그죠? 예. 허벅지가 막 심하게 땡긴다든지 또는 마비가 있거나 막 다리가 막 너무 아픈 게 아니고 오른쪽 다리가 조금 저리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막 경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네. 다리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마비가 없고 그러면 수술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요.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도 시술도 하고 수술도 많이 해요. 근데 예. 다리가 심하게 허리를 다친 다음에 마비가 있으면 조금 위험성을 무릅쓰고 연세가 많으셔도 고정을 해서 네.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 마비를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지만 네. 이게 허리만 좀 꼬부라지는 거, 즉 넘어지신 다음에 무릎도 깨지고 허리도 압박골절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좀 허리가 꼬부라지는 환자를 못을 여러 마디를 박아버리면 네. 지금보다 더 아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78세 어머님 거의 지금 80세신데요. 뼈도 약하실 건데 못을 여러 마디를 박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좀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일단은 인터뷰상 들고요. 네. 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가 꼬부라지는 거를 해결을 이렇게 딱 피려면 네. 못을 물론 박아서 여러 마디를 박아서 피는 방법도 있어요. 척추가 그러긴 변형이 하죠.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언제 하냐면은 네. 너무 꼬부라져서 이 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내부 장기가 눌린다든지 아. 몸이 너무 뒤틀려서 그럴 때. 정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생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좀 큰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거를 시상면 불균형, 후만증, 변형을 수술하는 큰 수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두 마디 잠깐 고정을 해서 가지고는 척추 꼬부라지는 것을 필 수도 없을 뿐더러 다리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78세 여성을 너무 수술을 빨리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원장님은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두 군데 하시고요. 네. 그게 필요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수술 안 하시고 밑에 협착증만 풀어줘도 어느 정도 약간은 펴져요. 네. 그러면서 다리 증상도 좀 해결하고 운동이나 네, 네. 근육 강화 이런 거 하시면 어느 정도 좀 더 펴져요. 네. 이렇게 네. 좀 자연스럽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수술은 일단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서 적절한 치료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이 어머니께서 제 네. 생각에는 이 신경줄기 MRI 하시면 오늘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네. 내시경 기법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어머님께서 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꾸준히 방송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67세. 어떻게 네. 불편하세요? 한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요추를 압박골절이 있었고요. 네. 네.
그것도 흉추도 한 번 다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예예. 근데 이제, 네. 근데 많은 치료를 받아봤죠. 예예. 근데 이제 점점 진짜 많이 아파와서 네. 예. 병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옛날에 찍은 MRI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MRI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이번 예. 4월 달에 한번 찍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시술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건 수술밖에 없는데 네. 지금 수술은 언제나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통증 치료를 받아보자고 그래서 네. 무슨 이렇게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사람 엎드려 놓고 이렇게 모니터로 보시면서 네. 그런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주사를 옛날에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네. 지금은 딱 2달 정도 가요. 2달 정도요. 예, 그러면 다시 기가 막히게 그게 딱 아파요, 다시. 네. 근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앉았다가 정말 아까 앞에 상담하신 분처럼 앉아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네네. 딱 일어서면 바로 못 걸어가요. 어. 근데 아프기도 물론 하지만 그 쉰 느낌 있잖아요. 우리 막 살구 먹었을 때 좀 쉬고 아, 네네, 실이다. 네네, 저리고요. 네네. 예. 그게 바로 신경병적 통증입니다. 다리가 저리세요? 허벅지가? 엉치. 허벅지 밑으로요. 네네네. 네. 음. 아, 그래서 그 시린 증상은 표현을 잘 하셨는데요. 그게 좀 아까 제가 이 방송 보셨죠, 어머님? 네. 이 시리다고 하는 느낌은 죄송한데 약간 묵은지 증상이에요, 쪽이에요. 아. 이게 네네. 오래되면 신경병적 통증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neuropathic pain.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좀 너무 꽉 끼어 있어서 오래 변성이 되면 시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 날씨가 좀 굳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힘드시죠? 네. 어머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주부세요? 네. 주부님들이 꼭 특별히 하신 일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부 되게 중요한 직업이세요. 아, 근데 제가요. 네. 굉장히 좀 무릎 꿇고 하는 일을 잘해요. 총폭이 좋아해서. 그럼요. 예. 예. 어머님 혹시 어떻게- 제가 이거 조금 이거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저번에 주사 치료를 권했던 즉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 치료 먼저 해보자고 하신 분 예, 예. 2달 주사 맞으면 2달은 간다면서요. 주사 맞으시면 그죠? 네네. 몇 번 하셨어요? 한 3번 정도 했어요. 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면 아, 주사 맞고 2달 만에 말짱 도루묵 또 2달 맞고 맞아요. 도루묵 맞아요. 2달 네. 맞고 도루묵 그래서 전화하신 거죠? 네.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과가 무슨 과예요? 정형외과죠. 정형외과예요?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시술도 하시는 분이에요? 수술도 하시죠.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일단은 한번 상의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정형외과도 좋지만 신경외과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아픈 사람은 네. 정형외과만 가는 줄 알았는데, 신경외과. 예,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요. 제가. 예, 물론 그리고 척추를 저는 보는 MRA만 어. 꼭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아. 무슨 또 다른 뭐 방법이 또 있구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척추를 수술하는 분은 정형외과랑 신경외과 크게 두 과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은 안 하지만 뭐 마취 통증과 통증하시는 분 뭐 한의과도 있고 뭐 재활의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마취 저기 가정의학과도 있고 뭐 여러 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술 얘기를 살짝 했으면 좀 압박이 심하긴 심하신 것 같고 세네 번 했는데 주사가 금방 2달 만에 다시 증상이 지속되는데 시리다라고 하는 신경병적 통증이 있어서 묵은인 증상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술해야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타이밍상 무분별하게 처음부터 시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신경 보시는 선생님들 한 번 더 만나길 바라고요. 네. 신경줄기 MRI 근전도 해서 신경외과 선생님 만나보셔서 시술로 될지 간단하게 내시경이나 현미경 될지 정말 큰 수술해야 될지 한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원장님과도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성분들이 전화를 계속 주고 계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 넘고요. 예, 어머님. 네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머님? 제가 초간판 이래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엉목으로
네. 10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한 10년 딱 되니까 예. 이제 이 엉덩이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래 예. 다리도 이래 신경이 안 내려가갖고 좀 음. 시린 증상이 있고요.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그 수술했는 병원을 가니까 네. 사진을 찍으니까 이상은 없는데 이제 네. 그거 뭐 일을 좀 쉬어라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하던 일을 이제 음. 17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좀 쉬는데 네. 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괜찮다가 음.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일을 조금 하면 그 증상이 또 나타나요. 네.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한테 가니까 이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아직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증상은 그대로 자꾸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 다리도 자꾸 시려가 오고 네. 이렇게 병원에 가서 어떻게 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지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어느 쪽 다리세요?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엉치부터 실어 내려간다시는 거죠? 예예. 그러면 어머님 지금 누워 계시다가 발목을 쭉 다리를 뻗친 다음에 예예. 이렇게 발목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잘 올라와요, 이렇게? 예, 올라오는 거는 잘 올라와요. 발가락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지 발가락을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예, 들어져요? 예예. 자, 그러면 예. 가족이 이게 본인은 잘 들리지만 이걸 이제 당겨 보시면 양쪽 예, 이제 힘이. 본인이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발목을 들고 가족이 발가락이나 발목을 당겨서 예예.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서 한 30% 정도 힘이 빠지잖아요. 예예. 그러면 힘이 빠진 부전마비로 봐야 되거든요. 네. 야. 예,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예.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안 되고 MRI 늘 강조하지만 신경줄기 MRI 근전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보통 MRI나 엑스레이 상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예. 그 옛날에 그 10년 전에 디스크 제거하면 대개는 뼈가 약간 가라앉거든요. 예예. 좁아져요. 예. 그래서 약간 가라앉은 건데 뭐 별로 심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아유 그냥 운동하면서 보세요 하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예. 조금만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도 다리가 막 시려온다는 거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디스크가 터졌는데 간격이 좁아지면 예. 옛날 눌렸던 신경이 아니고요. 예. 그 위에 신경이 막혀요. 네. 숨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모형을 보면 더 편한데 예. 이거 보이세요? 자, 예, 예. 볼게요, 카메라. 만약에 요게 터져서 4번, 5번을 제거를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요 뼈 간격이 요거를 제거하니까 좁아지겠죠. 네. 여기가 좁아지면 4번, 5번에서 눌리는 5번 신경이 옛날에 눌렸다가 예. 이 4번, 5번이 더 좁아지면 4번 신경이 눌려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옛날에 수술했던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게 다시 눌렸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술했던 데가 돼도 확인하고 예.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졌으면 위에 신경도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신경 검사를 해야지 위에 거냐 아래 거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늘 검사해서 죄송한데 예. 이렇게 지내시다가 견딜만 하면 좀 지내시는데 자꾸만 다리가 시리고 아까 특히 제가 발목을 들었을 때 힘이 좀 빠지다면 예. 아까 제가 하얗게 신경줄기 MRI 강조했잖아요. 네. 그거랑 근전도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오늘 아마 어머니 정도면 다시 수술할 정도 아니고 약간 뼈 간격이 좁아지면서 옛날 신경이 눌려면 거기 유착 박리하면 되고 만약에 그걸로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내시경 같은 걸로 다시 좀 파내면 다시 증상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아주 큰 수술하지 않고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검사도 조금 더 받아보시고 치료도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성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3세고요. 53세. 네. 네. 아버님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예, 제가 옛날에 네.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핀을 박았어요. 네. 아이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7월 5일 날 저번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네네. 그 4번 5번 사이에 이제 그 신경이 튀어나와서 네. 7월 5일 날 그 수술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전 아직 젊은 나이고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또 수술했었고 이게 2번 수술하면 무슨 뭐 큰 뭐 장애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 아버님, 예. 옛날에 그 추락 같은 걸로 떨어지셔서 뼈가 부러지셔서 수술하셨습니까? 예, 뼈가 부러져 가지고 몇 번 수술하신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7번 8번일 거예요. 7번, 8번? 등인가요? 예. 등? 예, 예. 등,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고 흉추를 수술하셨습니까? 등 쪽을? 그렇죠. 예, 등 쪽을요. 예. 그러니까 7번, 8번이라면 허리뼈는 7번, 8번이 없어요. 흉추를 7번, 8번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상처 부위가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합시다. 배꼽 바로 뒤에서 상처 부위가 위쪽 등 쪽이에요? 배꼽에서 그 뒤편 쪽이에요. 다시요. 배꼽하고 뒤편 쪽, 바로 뒤편 쪽. 그러니까 배꼽 배꼽 바로 바로 뒤? 뒤쪽이죠? 예, 예, 예. 그럼 허리인가요? 그러면 허리죠. 그러니까 7번, 그렇죠. 8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세요. 번호를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요추는 7번, 8번이 없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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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예. 바로 근처가 또 4번, 5번이 망가졌다고요? 예, 예, 예. 그러면 들어보니까 네. 그냥 유추해 보니까 아버님 그 등 쪽 왜 추락을 하게 되면 보통 흉추하고 요추 사이가 부러져요. 예, 예. 아. 대개는. 네. 그래서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요추 예. 1번, 2번 근처 또는 흉추 12번 근처가 부러지는데요. 예, 예. 거기가 아니고 요추 아래쪽이 한 5번 쪽이 부러져서 고정을 했다가 예, 예, 예. 그 바로 위에 4번, 5번이 요번에 좀 탈이 나서 예, 예, 예. 다시 수술을 좀 더 하자 이런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아버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검사 어떤 거 하셨어요? MRI 찍으셨어요? 예, MRI 찍어서 그냥 뭐 보통 거기서- MRI 찍으셨어요? 예, MRI 봤습니다. 이런 아니, MRI 근데- 봤지요? 이런 MRI. 예. 그 사진. 뼈 사이로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인경. 그러면 이런 MRI 봤어요? 어떤 요 하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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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MRI도 보여주시던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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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런 MRI 찍었다는 거고 그러면 예, 예. 근전도를 하셨습니까? 근전도? 근전도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아버님 자 질문 드릴게요. 다리가 마비가 오세요? 예, 제가 좀 오래 걸으면 예, 예. 아주 그 전에는 날씨 출 때는 네. 한 50m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그랬거든요. 50m도 못 걸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쉬지 않고 서서 걸어서 한 2, 300m 못 가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아까 신경줄기 검사를 한 것 같으니까 예, 예. 근전도를 한번 그래도 좀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하시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이 되면 그래서 마비가 있는 걸로 나오면 추가로 핀을 박았으니까 위에를 또 박아서 연결을 아마 하시자고 하셨을 거예요. 네. 예, 예. 맞나요? 아니 거기 뭐 그 튀어나온 걸 긁어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고정이 돼 있는데 위에만 긁어내면 금방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이제 저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네. 바로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예, 꼼꼼히 봐주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원장님 의견을 묵살하고 제 의견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예. 아마 꼼꼼히 잘 봐주셨을 것 같고요. 예, 또 예. 신경줄기 MRI까지 하셨으면 검사를 지금까지는 잘 하셨는데요. 예, 예. 대개의 경우에 어떤 마디를 고정했을 때 위에 마디가 좀 예, 예. 간격이 좀 불안정하면서 좀 좁아지면서 터지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것만 제거했을 때 예. 4번, 5번은 움직임이 많은 데기 때문에 예, 예. 또 금방 망가져서 또 못을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불안정하면 고정을 곧바로 해야 되는지 그 선생님 말씀대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지 예. 또는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긁어내지 않고 신경만 넓혀주는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좋을지 예, 예. 아니면 내시경도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양쪽 그 현미경이나 뭐 다른 또는 유착박리술 같은 걸로 해도 되는지 마비가 예, 예.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못을 고정하는 거, 디스크 잘라내는 거, 디스크 보존하면서 신경만 피는 거, 유착 방리하는 거, 단계별로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데요. 예.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근전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예. 조금 신중하게 한두 분한테 더 여쭤보고 여러 네. 선생님이 어떤 치료에 이게 예. 동의가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꼭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거는 조금 재수술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을 너무 뭐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두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차하세요. 네,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마비 증상도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도 참고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전화 내용을 이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네. 네,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복장도 진료 볼 때 그 복장으로 그대로 오셨어요. 네. 오늘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49이고요. 젊으신 분이세요. 네, 6월 11일 날 네. 신경주사를 맞았고요. 네. 신경주사. 그리고 네. 6월 23일에 한 번 더 맞았거든요. 예. 지금 주사 맞고 나서도 네.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아. 4번, 5번이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엉치도 조금 안 좋고, 예. 그다음에 주사 맞기 전에는 이렇게 엉치 밑으로는 네. 이렇게 저릿한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네. 주사 맞고 나서 가끔 이렇게 음. 발끝까지 그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게 아주 가끔 있고, 네. 그다음에 앉아 있는 게 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걷는 것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서 있는 거나 걷는 게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는 그렇고, 처음에는 3월 초에 네. 엑스레이하고 MRI를 찍었는데 그때는 3월 초는 신경외과에서 했거든요. 네네. 네,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 MRI 찍었는데 네. 4번, 5번 디스크가 조금 있고 협착도 약간 있다고 해서 네. 이렇게 약으로 6주를 먹고 네. 이제 상황을 보자고 했는데 네. 약 6주 먹었는데 증상은 약 때문에 좋아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자세 조심하고 하니까 조금 좋아진 감이 있었는데 네. 집안일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6월 11일 날 그때는 허리 쪽이 많이 아파가지고 신경주사를 맞게 됐거든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3번을 맞자고 해서 예. 네, 3번을 맞자고 해서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맞고 나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 발끝에 전기 통하는 것 같은 뭐 그런 게 조금 더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존에 아팠던 부분하고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해요. 네. 지금 신경주사는 정형외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잘 하셨고요. 네, 원칙대로 이제 MR도 잘 하셨고 협착증과 디스크가 약간 있지만 초기에 한 몇 주 정도 먹는 약만 써보자 하셨을 정도면 네, 아주 심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일하시면서 좀 더 증상이 더 진행돼서 2번 정도 주사를 일반 주사 그냥 맞으신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특수하게 시술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느끼기에도 시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젊으시고 또 네. 보행도 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서 있거나 걸으시면 오히려 더 편하다, 그죠? 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요 걸음걸이가 좀 안 되고 보행이 안 되고 또 한 10분 서 있으면 막 다리가 땡겨서 주저앉을 정도 돼야지 저희가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절대로 시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꾸만 영상으로 가게 돼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PD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 그럼요. 예. 요분은 제가 이제 설명 가지고 그 환자라서 환자 MRI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주사 중에서 일반 주사가 있고 특수 주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술하기 전 단계, 어머님 같이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일반 주사를 했을 때 증상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이렇게 약간 눌려 있는 경우에 뭐 이 정도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약간 초기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경우에 보통 주사는 여기다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주변에다가 약을 뿌려요. 네. 네. 그래서 신경 구멍 같은 데로 또는 이렇게 꼬리뼈나 옆에서 이렇게 뿌려서 약이 스며 들어가게 하는데 병이 꽤 있으면 여기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잘 안 스며 들어가요. 오히려 더 아파요. 네네. 더 막 저리고. 아. 네. 그러는 경우에 꼬리뼈든 신경 구멍이든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시술은 아닌데 요렇게 주사를 넣어서 하는 주사가 있어요. 네. 그거를 특수 주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반 주사만 지금 2번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신경주사라고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신경 주사가 2가지 타입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번, 한 두세 번 먼저 권하는 주사가 일반 뭐 신경 차단술, 통증 주사 뭐 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걸로 두세 번에서 안 잡히는 경우에 시술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수하게 직접 카테터를 올려서 요 병변까지 올려서 약물을 뿌려주면 네. 기존 주사가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스며들어가서 화학적으로 좀 염증을 녹여주는 주사가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그걸 강의에 안 넣었거든요. 네. 다음에 그 날짜 잡아서 한번 설명을 그래야겠어요. 해드릴게요. 예. 네. 주사 중에서 좀 특수하게 기계 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니까요. 네. 그 지금 반복되는 일반 주사는 또 하지 마시고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다든지 음?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여기 네. 카테터를 직접 그 병변까지 올려서 하는 시술이 아닌 주사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2번 해보시면 효과를 네.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시술은 아직 아니고 좀 특수한 주사 치료를 권해주셨거든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르셔서 또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네요. 진짜 오늘 전화 걸려오는 것만 해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료를 앞두고 계실 것 같아요. 고려 중인 분들에게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예. 자, 주의사항. 사실 뭐 의사와 환자 간에는 신뢰입니다. 그래 병을 같이 싸우는 같은 편인데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 중심의 즉 의학은 그럼요. 예, 사이언스거든요. 사이언스의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의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아트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늘 모든 환자가 시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즉 시술을 권유받다든지 시술까지 가게 된다면 한 분 얘기를 듣지 말고 두세 분 의견을 들어보시되 사실 통증 선생님만 듣지 마시고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는 여러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 같은 데 가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시술 하더라도 하고 나서도 조직이 좀 안정이 되고 붓기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몸은. 겉절이 증상 환자는 금방 회복되는데 그럼요. 묵은지 증상 환자는 적어도 한 몇 주 걸리기 때문에 몇 네. 달이든. 그래서 시술 이후에 흡연, 아, 음주 하지 마시고 자세, 양반다리 하지 마시고 네. 좀 안정하시고 꼭 좀 후속 조치 주사도 잘 맞으시길 바라고요. 네. 재활도 열심히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2부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